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공상적 사회주의자 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500명의 그런 그 노동자, 공원에게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이 개선되면 노동자의 노동능력과 의욕이 높아져 이윤이 증대된다는 것을 증대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8시간 노동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실패한 그러한 이러저러한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시도는 현재 영국의 협동조합의 성공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구자란 것은 이처럼 외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음악에 있어서 청년정신, 청년시대가 언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이었겠죠. 75년도에 크나큰 좌절을 겪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이영미쌤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몇 주 전에 들고양이는 도대체 언제쯤 나오나요? 그렇게. 그래 맞아. 우리 생방송 게시판에 네, 한번 올라왔는데요. 네. 들고양이들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언제 가죠? 지금은 70년대 초반에서 아직 심지어는 지금 60년대 얘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70년대 초반에 그것도 포크만 하고 있으니까 포크 다 끝나고 락 다 하고 스탠다드 팝하고 그리고 트로트까지 하고 75년 얘기를 해야만 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들고양이 끄트머리쯤 가볼 텐데요. 이 정권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자, 하여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가봅니다. 70년대 포크에서 이제 좀 인물 얘기를 해도 될 때가 인물.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영남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영남. 아무래도 큰형님이니까요. 네. 가장 먼저 히트했고 포크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주류로 들어오게 되는 청년 문화의 시발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네. 흔히 조영남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자기 히트곡 없이 장수하는 인기 가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덜 미운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척을 했으면 참 미울 텐데 이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를 디스하는 거. 그 사람 조영남의 노래는 대부분 번안곡이었고요. 가창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창력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스탠다드 팝하고 더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자면 60년대 스탠다드 팝의 끝에 나타난 신성이었다고 보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서양의 그런 대중음악을 통틀어서 재즈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 60년대 중후반에 뭔가 새로운 사주를 호아크라고. 네. 예. 호아크라고 일본식. 네. 호아크라고 해서. 예. 이렇게 소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소개를 하기도 그런 하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청년 문화가 등장을 해서 그것의 대표적인 가수인 것은 맞지만 네. 음악적으로 포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나 통기타를 다룰 수 있었고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보자면 아주 포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밴드 없이 스스로 기타 갖고 노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포크가 가요계 주류로 들어오는 다리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네. 실제 60년대, 68년 전부터 이제 조영남이 뜨기 시작하는데 네. 68, 69, 70, 71 이때까지 조영남 노래가 들어간 음반수. 당시에는 이제 개인의 독집 앨범 스타일이 아니고 음반사가 만들어주는 이제 그 히트곡 모음집들이거든요. 네, 네. 정말 수십 장이에요. 거의 남진, 약간 거짓말 보태면 남진 정도 돼요. 정말. 그랬구나. 음반의 수가.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노래가 음반이 나왔다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엔 딜라일라를 한번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딜라일라만큼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 두 곡으로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물레방아 인생을 한번 들어야죠. 이건 이제 공연 실황으로 하나 듣고요. 그리고 마지아라는 노래예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두 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예. 세상 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저 세월은 강물 따라 흘러가지만 젊은 날의 내 청춘은 어디로 흘러서 가나. 나 정말 이렇게 노래 잘한단 말이야! 라는 이런 조영남의 진수. 야, 지금보다 훨씬 쌩쌩하네요, 소리가. 아유, 역시. 그럼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음원만 하더라도 아주 초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68년, 69년 이때 녹음한 거 들어보면요. 특히 그 내 생에 단 한 번만 하는 이 마지아 같은 노래는 정말 그 심쿵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듣고 있으면 심쿵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힘좋게 잘 불러요. 그러니까 별다른 무슨 기반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클럽에서 네. 요즘으로 따지면 클럽에서 피아노로 딜라일라 부르는 걸 보고 뿅간 그렇죠. PD에 의해서 전격 네. 발탁돼서 네. 바로 TV로 데뷔해서 충격을 준 다음에 거의 매주 곽규석이 진행하는 쇼에 나오는. 네. 근데 그게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레슨 받지 않았는데 한양대 음대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네.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이제 그분이 가곡 작곡가이기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공학자였지만 이렇게 보고서 분명히 떨어지는 놈이죠. 네. 나중에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 한 번도 레슨 안 받았지?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레슨 해서 그냥 4년 장학금으로 들어와라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한양대 성악과를. 네. 근데 이제 그거 때려치우고 바로 서울대 성악과로 또 사고치고 옮기는 네. 재주예요. 그것도. 예. 어쨌든 이 사람이 그 가사 감각이 좀 있어요. 노래를 대부분 자기가 다 번역하고 개사하고 새로 붙인 가사들이에요. 아, 곡을 쓴 건 아니고요. 예, 곡은 네. 다 외국어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조영남이 스스로 작곡한 걸 보면 작곡은 별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번역 가사를 보고 있으면은 꽤 이렇게 입에 쫙 붙어요. 예. 그리고 얘기가 좀 돼요. 네. 유치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물레방아 인생에도 뭐 고향에도 두고 온 순이 어쩌고 순이가, 하는 네. 예, 그런데도 이게 괜찮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에 짝짝 붙는 거. 이게 말이 되는데 노래 불러보면 입에서 뻐그럭뻐그럭 하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건 그렇지 않아요. 노래가 부를만한 노래로 노래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가수 출신이 원래 가수로 출발했던 사람이 곡을 쓰는 거랑 네. 노래는 잘 못한 사람이 네. 곡 쓰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네. 가수가 곡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가수가 노래 부르기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입을 어떻게 벌리고 무슨 무슨 모음을 쓰고 무슨 자음을 쓰는지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편해요. 네. 듣기가. 그러면서도 얘기가 되게 만들어서 자기가 부른 노래 아니고서도 예명으로 쓴 이 당시에 개사 노래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란 노래도 한 70년대 중반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도 역시 상당히 번안을 잘한 노래예요. 오하이오를 충청도로 싹 바꿔놨거든요. 오하이오주. 네, 그걸 충청도로 바꿨어요. 자, 오하이오주는 인구가 3천만이 넘는 미국의 큰 주 중에 하나인데. 네. 충청도로 바꿔놓은 내 고향 충청도. 좀 듣고 와볼까요? 네. 예.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그러게요. 저는 이게 그냥 외국곡이 아니고 거의 그렇게 들려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첫 구절이 그냥 확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그러니까요. 비난 내려와.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계속 들어야죠. 그다음부터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자기 얘기 주절 하고 있는데 확 오잖아요. 네. 이런 감각이 있어요. 가사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쨌든 조영남은 사고치고 군대 갑니다. 1970년 김시스터즈 내한 공연 때 와가지고 그때 가장 잘 나가는 가수였으니까 와서 이 노래 저 노래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많이 알려진 얘기죠.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르 이래가지고 맞아요. 신고산 타령 부르는데 신고산이 한 다음에 우르르르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 이래서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을 보면 병역 기피죄로 군대를 간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와우 아파트 때문이었고요. 이 노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성수대교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쳤을 때 70년대 초반에 와우 아파트라는 거 그것도 서울 개발의 상징이었는데. 그럼요. 김현옥 시장이 정말 불도저 시장이었고 와우산에다가 서민 아파트 하나 세우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무너져서 사람이 엄청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김현옥 시장이 옷 벗은 거예요. 김현옥이라고 하는 불도저 시장.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 불도저 그 김현옥 시장이었는데 그 사람 물러나게 할 만큼 커다란 그런 개발 독재 시절의 그런 그 어두운 면이었는데 이거를 아주 큰 행사에서 노래로 불렀으니 그래서 군대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뒷수습을 잘 못하고 사고를 치는 형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한참 쳤는데 너 저기 빵에 갈래 아니면 군대 갈래 이렇게 왔겠죠. 뒤에서 이제 저기 누구죠? 정대철 씨의 어머니. 정일형. 그리고 이태영 박사. 이태영 박사는 이제 그분들이 마치 친아들처럼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리를 놔줬고 군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참 그 부부들의 뭡니까 그늘은 참 크죠. 품은 참 컸군요. 그런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만 이렇게 살려내신 게 아니라. 근데 군대 가서 또 사고 쳤어요. 요번에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자기는 그래요. 이제 군대 가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였었으니까 좋은 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박 대통령이 오셨대요. 그 옆에서 이제 학예처럼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각하께서 황성예터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곡을 준비했대요. 황성예터? 기타를 딱 들고서 황성예터의 밤이 드니 월색만 고요해. 근데 새까맣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 다음 가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했대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웃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정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긴장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웅성웅성하고 저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부터 주시하고 보겠어요. 그래서 자기 깐에는 반전을 시킨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얼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안내를 부른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각하가 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거의 죽을 뻔했대요. 들어가서.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너 와우 아파트 그거 하고 들어온 놈 아니냐. 사고 치고 들어온 놈 여기서까지 너 또 그 짓을 하냐. 세상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영남은 그렇게 대담한 성격이 못 되고요. 네. 그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그랬고 어쨌든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고 산 사람이에요. 예. 또 그러고 군대 가기도 했거니와 다행히 이런 것들 다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 요구하는 건전가요를 짓고 부르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이일병과 이뿐이란 노래인데요. 이 뭐 조국의 창가 있잖아요. 그 영광 대한민국.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이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불렀고요. 네. 그런데 이일병과 이뿐이는 특히 조영남이 가사를 썼고 김학송이라고 하는 대중가요 작사자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불렀는데 이건 뭐 명확하게 청년 문화의 그 당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놓고 한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 가면 어른 된다라는 구도를 고스란히 노래로 구현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전가요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몸간수도 못하던 내가 총매고 싸움터에 나섰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안 듣던 내가. 그러고 보니까 건전가요에 조영남 씨 목소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군가도 보면 많이 예, 있고요. 많이 예.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고까지 쳤으니까 잘해야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잘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 반항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사고를 치는 거죠. 네. 가끔 이렇게 이상하게. 자유분방함이 지나쳐서. 예, 예. 그것도 그 감당도 못할 사고를 치는 거예요. 네. 그 군인 노래들을 우리가 이동안 꽤 들었잖아요. 네. 50년대의 비장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같은 노래도 들었고 60년대 뭐 무슨 아주 멋쟁이 군인, 네네네. 빨간 마우라 같은 네네. 날렵한 분위기의 군인 노래도 들었고요. 근데 그런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더벅머리 장발의 농촌 청년, 물지개도 제대로 못 쥐고 지압가림도 못해서 어른들한테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나 이딴 소리 들던 청년이 이제 군대 가서 그 머리 잘릴 때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은 어엿한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제대로 된 사나이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군대 가서 사람 됐다라는 말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당시 70년대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던 어른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얘기였겠어요. 실제로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텐데 어른들이 바라고 그렇죠. 맞춤형인 거죠. 그렇죠. 예, 맞춤형 네. 젊은이. 뭐 거기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오면 바로 도루묵 되잖아요.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보들의 행진의 마지막 구절에 그 기성세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병태의 노래는 얼마나 슬퍼요. 병태. 네. 예, 이럴 땐 비영태라고 해야 됩니다. 당시 억양이 그랬어요. 그렇죠? 비영태. 예. 네. 이건 뭐 발음을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서 제대하고 활동 조금 하다가 결혼하고 미국 유학을 가지요. 네. 가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빌리 그레이엄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집회를 할 때 몇 번 노래 부른 걸 보고서 빌리 그레이엄이 유학시켜주겠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태영 박사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너 이렇게 날라리 짓 하지 말고 좀 잘 살아라. 그 재주가 좋은데 너 왜 그러고 사냐라는 얘기를. 그건 뭐 패티김 씨가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넌 재주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조자료 헝칼스도 재주를 낭비하니? 뭐 이런.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도 70년대 제 기억에 그래요. 하여튼 심심할 때만 되면 돌아서 콘서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 혹시 학비 떨어지면 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맞아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네, 학비 떨어지면 와서 콘서트하고 돈 벌어가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 그리움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좌절되고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게다가 한때 스타였으니까 네. 많이 보러 갔고요. 노래도 역시 잘했고. 하지만 네. 점점 가창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예. 번역곡이 아닌 창작곡 히트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넘어가서 이제 예.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사랑이란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 듣고서 조영남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이거 제목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근데 예. 왓두와리와리 왓두와리 왓두와리와리 이거요? 바로 생각나시죠? 이 78년 곡이에요. 그랬군요. 들어보시죠. 예. 진정 그대가 원하신다면 신납니다.
예. 네, 기억나시죠? 확실하게. 왓두아리와 이게 좀 신선해요. 예. 그 조영남 귀국 공연 때도 맨날 뭐 배운 게 그런 창법이니까 바위고개 언덕을 뭐 비목, 제비 뭐 이런 거 부르거든요. 네. 뭐 선구자 네. 이러다가 어느 날 취입해서 나온 신곡이 왓두아리와리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거 신선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노골적으로 쿵짝거리는 노래.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번안곡 부르다가 그리고 네. 자신이 번안해서 부르다가 창작곡을 네, 이거 물론 부르기 시작한 자신이 게? 지은 곡은 아니에요. 아, 네, 곡은? 다른 사람 곡을 받은 거죠. 아무튼 한국에서 만든 네. 그런 곡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79년에 나온 삽다리는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아마 내 고향 충청도 같은 분위기의 노래거든요. 네, 근데 네. 곡이 훨씬 못해요. 확실히 좀 단순해요. 이 사람이 곡을 지으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는 괜찮은데 곡이 지나치게 단순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그 고향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름의 진정성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네, 삽다리. 내 고향 삽교를 아시나요?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사는 곳 시냇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삽다리라고 부르죠. 미국의 컨트리송을 번안했다고 해도 그렇겠구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내 고향 충청도에서 영향받은 네. 느낌이 확연하게 있어요. 고향 얘기도 그렇고요. 근데 가사에서도 내 고향 충청도만 못하고 그러게요. 곡도 좀 못하고 단순합니다. 예, 단순하고 좀 그래요. 게다가 지금 녹음본이 한 80년대 중반 후반 이후의 녹음본인 것 같은데요. 목소리나 그 편곡한 거나 그런데 참 그냥 대충대충 부르는 것 같죠. 대충 부르는 것 같고 예. 느낌이 근데 좀 이게 있습니다. 뭐 이분이 성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창법을 어쨌든 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학교에서 배웠던 창법을 다른 창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창법으로 계속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겹고 그게 먹히는 순간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걸 계속 그렇게 막 제비 부르듯이 모든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은 빼야 되겠고 그게 좀 무성의하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좀 오는 거죠. 설렁설렁. 네, 설렁설렁. 그리고 예. 곡도 좀 그래요. 80년대 지은 히트곡이 화개장터인데요. 네. 진짜 비슷하잖아요, 곡도.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약간 행진곡스러우면서 장조로 슬렁슬렁 가는 노래. 네. 그리고 가사도 그냥 슬렁슬렁 가는 네. 별거 맺힌 것 없는 노래. 네. 장난기가 있으려면 은퇴 노래 정도는 저는 좀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은퇴 노래 나한테 은퇴란 말 하지 말아요. 네, 나같이 불쌍한 가수한테 은퇴란 말 하지 마세요. 2000년대 지은 노래인데요. 네. 이것도 곡은 되게 비슷해요. 이 네. 삽다리 화개장터 은퇴 노래가 거의 같은 곡을 버전을 바꾼 것 같이 느낄 정도로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최고의 목소리를 주고 그리고 재치 있는 글솜씨도 주었지만 확실히 작곡에 있어서는 그건 아쉬움이 아닌 것 많은. 같아요. 네. 글솜씨가 있어서 작사가 되니까 은퇴 노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혼을 몇 번이나 해서 내가 돈은 다 탈렸답니다. 나 돈도 없답니다. 아이고. 은퇴할 사람 많은데 왜 저보고 은퇴하라 그러세요? 네, 이게 정말 조영남다운 거죠. 어쨌든 70년대 이렇게 포크들 가수들하고 어울려서 포크로 취급됐지만 네. 사실은 스탠다드 팝인 가수들이 이 시대에 꽤 많았었고요. 네. 스탠다드 팝의 이제 끄트머리를 잡은 거라고 할까 이런 가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맥으로도 포크 가수들하고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 그런 분들 노래를 그냥 몇 곡씩 조금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한상일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한상일. 네, 웨딩드레스. 이분은 직업이 따로 있었고 네. 굉장히 학력도 좋고 그런 분이어서 그냥 취미로 잠깐 노래를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왕족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의친왕의 아드님이신 이석. 네. 공의 네. 비둘기집이라는 노래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계보에 들 수 있는 노래입니다. 두 곡 연달아 들어보죠. 네.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소.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비둘기집이었습니다. 이석. 이분이 그러니까 왕족이죠. 네. 그렇죠. 네. 고종의 손주. 네. 네, 손자이신. 근데 데뷔하셨을 때 네.
나 발크다 왕족이야 뭐 이러면서 친구들이 네. 이분은 이게 좀 얌전한 분이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까불까불하는 쉐그린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옆에서 얘가 근데요 손이 커요 왕손이래요 뭐 이런 식의 농담도 하고 그래서 정말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네. 그 정말 농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왕족이더라고요. 네, 비둘기집. 예. 포크 싱어로서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포크 음악으로 널리 알려졌던 곡.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스탠다드 팝들 보면은 그 문정선제가 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정부가 별로 없고 네. 이렇게 감정도 좀 절제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깨끗하게 부르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런 여자 가수는 정미조일 것 같습니다. 아, 정미조. 예, 미대생이었었고요. 개여울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히트시켰죠. 근데 그거 말고도 파도 같은 노래도 아주 인기를 모았습니다. 패티김처럼 파워풀하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기교가 없이 깨끗하게 부르는 예. 그런 가수였어요. 개여울하고 파도 연이어서 들면서 오늘은 끝내야 그래 되겠네요. 네. 예. 개여울은 소월의 시죠? 네, 김소월 씨고 이희목이라는 작곡가 노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파도도 그렇고 개여울도 그렇고 다 이희목 작곡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즐거운 방송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보기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